엄마가 들려주는 신화 이야기 네 번째,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이 이야기는 유리왕의 뒤를 이어 대무신앙이 고구려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무신앙은 왕위에 오른 후 부여를 다스리던 대소를 내쫓고 부여의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낭낭국에 눈을 돌렸는데요. 낭낭국은 작은 나라인데도 철저한 수비로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낭낭국은 최리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낭낭국은 워낙 작은 국가라 주변 나라의 위협 속에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무신앙의 아들 호동왕자가 옥저로 사냥을 갔다가 낭낭국의 최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최리는 잘생기고 총명해 보이는 호동왕자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면 낭낭국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낭낭국도 왕검성으로 호동왕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최리는 호동왕자에게 자신의 딸 낭낭공주를 인사시켰는데요. 우와, 이쁘다. 저분이 고구려 호동왕자님이시구나. 어쩜 저리도 멋지실까? 처음 만난 두 사람의 눈에서 스파크가 파바바박!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호동왕자와 낭낭공주는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호동왕자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동왕자는 고구려의 왕자이긴 하지만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왕비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호동왕자는 낭낭국의 비밀을 알아내어 대무신앙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낭낭공주에게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낭낭공주는 호동왕자의 마음을 모른 채 낭낭국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낭낭국에는 훌륭한 보물이 많다고 하던데 그 보물 중 제일 가는 보물이 뭔가요? 제일 가는 보물이요? 그거야 당연히 자명고라고 불리는 북과 자명각이라고 불리는 나팔이죠. 호동왕자는 낭낭공주의 말에 의아해했답니다. 에이, 북이랑 나팔은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북과 나팔은 흔하죠. 하지만 자명고와 자명각은 완전 최애템. 저희 나라의 보물이에요. 어찌... 호동왕자의 어리둥절한 모습을 쳐다보며 낭낭공주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때라도 적군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면 이 북과 나팔이 저절로 울어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게 되니 작은 저희 낭낭국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니 당연히 최고 보물이죠? 공주의 말을 들은 호동왕자는 이 사실을 어서 알리고 싶은 마음에 낭낭공주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구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고구려의 대무신앙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단 말이지. 호동아, 그렇다면 너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낭낭국의 자명고와 자명각을 없애야 할 것이다. 호동왕자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께 신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낭낭공주와 헤어지게 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아바마마, 자명고와 자명각을 없애게 된다면 낭낭국의 공주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호동왕자는 진심을 담아 낭낭공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구려의 대무신앙이 자명고와 자명각을 없애면 낭낭공주와 호동왕자를 혼인시켜준다고. 낭낭공주는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왕자님을 택하자니 나라가 울고 나라를 지키자니 사랑이 우네. 낭낭공주는 뭔가를 결심한 듯 탁자 위에 놓여있던 칼을 옷소매 속에 감추고는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조심스레 낭낭공주의 발길이 멈춘 곳은 자명고의 앞이었습니다. 낭낭공주는 소매에 숨겨왔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결심하고는 자명고를 푹 긋고 말았습니다. 자명고는 나라의 위험을 소리치듯 무섭게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낭낭은 자명각도 집어들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호동왕자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답니다. 낭낭공주의 편지를 받은 호동왕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대무신앙의 허락을 받아 낭낭국으로 군사를 움직인 것입니다. 고구려군의 함성소리는 드높았습니다. 자명고와 자명각만을 믿고 있던 낭낭국은 고구려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자명고와 자명각이 찢어지고 부서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명고와 자명각을 망가뜨린 범인을 찾고 있던 낭낭국의 왕 체리는 범인이 딸인 낭낭공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집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나라를 버리다니 괘씸한 것. 체리는 칼을 집어들고는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저는 호동왕자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뭐라? 낭낭아, 나는 낭낭국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네가 나의 소중한 것을 잃게 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푹! 아버지의 칼 끝에 낭낭공주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낭낭국의 왕검성으로 들어선 호동왕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연인의 모습을 보고 체리를 베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낭낭국을 점령한 고구려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올리게 된 호동왕자를 대무신앙은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동왕자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한편 대문신앙의 신임을 얻게 된 호동왕자를 견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구려 왕비였습니다. 후궁의 아들인 호동이 자신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왕비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호동을 모함하게 되었어요. 왕비의 이간질에 호동왕자는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낭낭공주, 나도 당신의 곁으로 갑니다. 푹! 하늘에서 호동왕자와 낭낭공주가 만났겠죠? 참 슬프네요.